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악교정 수술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일반인에게는 양악수술로 더 잘 알려진 수술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벌써 좀 무섭다 싶으시죠? 뭔가 턱을 수술한다니 이런 느낌? 근데 걱정 마세요. 오늘은 무섭고 어려운 얘기 말고요.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마치 친구랑 커피 마시면서 턱 얘기하는 느낌으로요. 1. 악교정 수술이란? 자, 먼저 악교정 수술이라는 말을 해석해 볼게요. 악은 턱이란 뜻이고요. 교정은 고친다는 뜻이죠. 즉, 턱의 위치나 모양이 비정상일 때 수술로 바로잡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턱뼈가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수술로 딱 다시 맞춰주는 것. 그게 악교정 수술이에요. 2. 그냥 치아 교정이랑은 뭐가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어차피 치아가 삐뚤빼뚤한 거면 교정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치아만 삐뚤은 건 교정기로 가능하지만 턱뼈가 잘못된 경우엔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래턱이 엄청 앞으로 튀어나왔다거나 윗턱이 너무 들어가 있다거나 또는 얼굴이 한쪽으로 휘어져 있다면 이건 단순한 치아 문제가 아니라 골격의 문제, 즉 뼈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자란 거죠. 3. 실제 사례로 볼까요?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20대 여성분이 있었어요. 항상 사진 찍을 때 고개를 살짝 돌려 찍었대요. 왜냐하면 얼굴이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어서 정면샷이 너무 어색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외모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 턱이 왼쪽보다 훨씬 더 많이 자라 있었고, 그래서 씹는 힘도 균형이 안 맞고 턱관절에도 통증이 있었죠. 이런 경우는 단순한 교정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턱뼈 자체의 위치를 다시 잡아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턱이 삐뚤어지게 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유전적인 요인, 어릴 때의 습관, 예를 들면 손가락 빨기, 입으로 숨쉬기, 혀로 앞니에 밀기 같은 것들. 그리고 성장 불균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윗턱은 다 컸는데 아래턱이 계속 자란다든가 한쪽 턱만 더 자란다든가요. 그래서 보통 턱 성장은 남자는 18세 정도, 여자는 16세에 멈추는데 그 전까지 뼈가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 턱의 위치와 모양이 달라집니다. 4. 수술은 꼭 성인이 돼서? 그렇다면 이 수술은 언제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성장이 멈춘 이후, 즉 성인이 된 후에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성장 중인 아이에게 수술을 하면 다시 자라면서 뼈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아주 어릴 땐 성장 조절 장치로 일부 조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뼈가 이미 비뚤게 자란 상태라면 결국 수술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턱이 좀 돌출된 정도는 그냥 두면 안 되나요? 굳이 수술까지 해야 하나요? 이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외형상 조금 튀어나온 정도는 그냥 개성이라고 넘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기능입니다. 돌출된 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들어보실래요? 발음이세요. 특히 시옷, 디귿, 티귿, 미음, 비읍 이런 소리. 음식을 제대로 못 씹어요. 어금니가 안 맞아서 삼키기 전에 제대로 분해가 안 되죠. 턱관절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거나 입 벌리기 힘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저하. 사진 찍기 싫고 사람 앞에 나서기 꺼려지고요. 그래서 단순히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 수술이 아니라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되찾아주는 수술이에요. 외모 변화도 커요. 이건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수술 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웃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건지 몰랐어요. 우리는 턱 때문에 잇몸이 과하게 보인다든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항상 입 벌리고 있다든지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바뀌니까 웃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요즘은 악교정 수술을 스마일 수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짜로요. 6. 외모 때문만은 아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악교정 수술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외모 때문 아닌가요? 라고 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외형적 변화가 크니까요. 하지만 정작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늘 입을 벌리고 있는 분들, 앞니가 맞지 않아 음식이 씹히지 않는 분들, 발음이 뭉개져서 소리가 안 나는 분들, 그리고 턱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외모보다도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서 수술을 결심하세요. 발음 문제도 수술로 해결되나요? 네, 실제로 발음이 뭉개지는 이유 중 하나가 턱과 혀, 입술의 위치가 비정상이라 그런 거예요. 특히 미음, 비읍, 피읍, 시옷, 디귿, 티귿, 니은, 리을 같은 소리는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이 접촉을 하거나 앞니 바로 뒤에서 혀가 닿으면서 나와야 하는데 아래턱이 너무 나와서 아예 잇몸에 안 닿는 경우엔 씹소리 대신 실소리처럼 발음이 새는 소리가 나와요. 수술을 통해 턱 위치가 정상으로 바뀌면
이런 발음 문제도 굉장히 좋아져요. 7. 턱관절 통증과 기능 이상.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턱의 위치 이상이 기능 장애일 수 있다는 거예요. 턱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턱관절이 계속 비틀려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마다 턱이 아프고 입을 벌릴 때 딱 소리가 나고 점점 입을 벌리는 각도가 줄어들어요. 더 심한 경우는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다 보니 얼굴이 점점 비대칭으로 변하기도 해요. 이런 기능 문제가 수술로 정확히 맞물리게 교정되면 턱관절의 부담이 줄어들고 통증도 개선됩니다. 그럼 수술을 받으면 얼굴도 예뻐지나요? 네,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아요. 답은 예. 그리고 심지어 자연스럽게 예뻐져요. 근데 중요한 건 수술의 목적이 미용이 아니라 기능 회복이라는 점이에요. 기능을 바로잡다 보면 얼굴의 중심선이 맞고 입술도 자연스럽게 닫히고 턱선이 정돈되면서 결과적으로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쁘게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자리에 돌아오니까 예뻐진 거죠. 8. 심리적 변화가 어마어마하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 심리적인 변화입니다.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 웃을 때 입 가리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사진 찍을 때 얼굴 돌리지 않고 정면으로 찍어요. 말할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건 겉으로 보이는 변화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삶의 태도가 바뀌거든요. 그동안 턱 때문에 자신을 자꾸 숨기고 움츠러들었던 분들이 당당해지는 변화. 정말 감동적이에요. 9. 일상생활의 질적 변화. 한 환자분은 수술 전까지 항상 한쪽으로만 씹었대요. 반대쪽은 맞물리질 않아서 아예 안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금니가 마모되고 결국 턱도 비틀어졌어요. 수술 후엔 처음엔 약간 어색했지만 양쪽을 고르게 쓰는 씹는 기능이 생기고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환자는 말할 때 항상 침이 튀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입술이 다물어지지 않다 보니 발음도 세고. 근데 수술 후에는 말하는 것도 자신 있어졌대요. 그게 작은 것 같아도 사회생활에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혹시 수술 후 후회하는 사람도 있나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술이라는 건 당연히 고민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해요. 그만큼 회복 기간도 있고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계획하에 이루어진 수술은 후회보다는 만족감이 훨씬 큽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95% 이상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악교정 수술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수술이 아니에요. 선택의 수술이지만 그 선택이 가져오는 변화는 정말 큽니다. 외모 변화는 보너스고요. 진짜 중요한 건 기능의 회복, 그리고 삶의 자신감을 되찾는 일입니다. 자, 그럼 수술 전부터 회복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0. 진단과 치료 계획.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진단이에요. 그냥 외형만 보고 수술합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진단 단계에서는 얼굴 사진 정면 측면, 턱뼈 CT, 치아 모형, 교합 상태 검사, 턱관절 상태 검사,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교정과 전문의와 구강암간면외과 전문의가 함께 치료 계획을 수립해요. 치아 교정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교정만으로 가능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뼈 자체가 앞뒤나 좌우로 비뚤어진 경우, 즉 턱뼈의 위치 문제까지 있는 경우엔 수술 없이는 기능 개선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입이 안 다물어지는 경우, 턱이 너무 앞으로 나온 경우, 턱이 너무 뒤로 들어간 경우, 얼굴이 비대칭인 경우, 이런 경우엔 악교정 수술과 수술 교정 치료가 병행돼야 합니다. 12. 수술 전 교정. 수술 먼저 하고 교정하나요? 아니요. 수술 전에 먼저 교정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전에는 치아들이 현재 비뚤어진 뼈 위치에 맞춰져 있는 상태여서 삐뚤빼뚤해요. 수술로 뼈를 움직이기 전에 치아들을 미리 수술 후 뼈에 맞는 위치로 정렬해 놔야 해요. 보통 수술 전 교정 기간은 약 1년 정도이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수술 먼저 하고 후 교정을 하는 선수술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술전 교정이 필요 없어 수술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선교정 후 수술을 할지 선수술 후 교정을 할지는 상담할 때 정해져요. 13. 수술 당일. 드디어 수술 당일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 환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팠어요. 수술은 잠깐 자고 일어나니까 끝나 있더라고요.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요. 전신 마취로 진행해요. 입안으로 절개해서 흉터가 보이지 않아요. 위턱만 아래턱만 또는 둘 다 수술해요. 고정용 나사나 플레이트 사용해요. 수술 시간은 수술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걸려요. 입원은 병원마다 달라서 2일에서 5일 있어야 해요. 턱을 자르고 움직인다고요? 너무 무서운데요? 그렇죠. 말만 들으면 무섭죠.
하지만 요즘 기술이 엄청 좋아져서 정확도도 높고 회복도 빠릅니다. 게다가 절개는 입안으로 하니까 겉에 흉터도 없고요. 그리고 턱을 잘라서 옮긴다기보단 직소 퍼즐을 정밀하게 맞춘다는 느낌이 더 정확해요. 14. 수술 후 회복. 수술 다음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이랬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초반엔 얼굴이 붓고 말도 잘 안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붓기도 빠지고 말도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회복 타임라인. 일주일 일상생활 가능 말은 어눌할 수 있음. 2주에서 3주 붓기 점점 감소. 1개월에서 2개월 대부분 식사 가능, 말도 자연스러워짐. 6개월 고정된 턱뼈 완전 안정화. 15. 수술 후 교정. 이게 중요해요. 수술했다고 끝이 아니고요. 수술 후에도 교정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수술로 맞춘 턱 위치에 치아가 자연스럽게 잘 맞물리도록 세심하게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수술 후 교정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병원 종류, 수술 방식, 보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 교정 수술 후속 치료 포함 시 평균 1,500만 원, 3천만 원 선으로 보시면 돼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몇 개 빼고 이가 아예 안 맞물리는 경우, 선천성 기형, 주걱턱이나 비대증이 심한 경우 등은 보험 적용 수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16. 부작용은 없을까?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 수술은 안정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감각 저하 대개 일시적이지만 드물게 지속될 수 있어요. 턱 움직임 제한 재활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부정교합 재발 교정 치료로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해요. 턱관절 통증 기존 문제라면 미리 사정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정확한 진단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과 경험 많은 병원 선택. 여러분, 이 수술 하나로 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진단, 교정, 수술, 회복까지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끝낸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과 마음이 다 편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악교정 수술에 대해 거의 모든 걸 배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수술 나한테도 꼭 필요한 걸까? 그 판단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도 있어야 하고 환자 본인의 삶의 질도 따져봐야 해요. 17. 실전 사례로 보는 비포 앤드 애프터. 자, 실제 환자 사례를 보며 이야기해 볼게요. 사례 1. 22세 남성 주걱턱 발음 문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놀림, 자존감 저하, 말수 적음. 수능 끝나고 병원 방문 수술 교정. 비포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 발음 부정확, 치아도 잘 안 맞음. 애프터 얼굴 중안면 비율 개선, 말하기 훨씬 또렷, 자신감 회복. 환자 후기. 처음으로 셀카를 맘 편히 찍었어요. 면접 때도 자신 있게 말했고요. 이런 경우 그냥 치아만 교정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 사례는 턱뼈 자체가 앞으로 나와 있는 구조였어요. 치아를 아무리 교정해도 기능적 불편함과 외모 개선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악교정 수술이 필요했던 거죠. 사례 20, 30대 여성 돌출입 입이 안 다물어짐. 평소 입을 꼭 다물지 못해 입술이 마르고 말투도 이상함. 사진 찍을 때 항상 옆모습 안 보이게 함. 수술 후 표정 자연스럽고 인상이 부드러워짐. 비포 입이 나와 보이고 윗입술만 덮임. 애프터 옆모습 정리, 코 마이너스 입 마이너스 턱 라인 매끄럽게 정리. 환자 후기. 안면 윤곽이 아니라 기능 수술이라고 들었는데 얼굴까지 확 바뀌었어요. 사례 37세 고등학생 안면 비대칭. 얼굴 한쪽만 턱이 튀어나와서 정면 사진 피함. 교정만으론 해결 안 되어 수술 권유. 부모님이 처음엔 반대하였으나 의사 설명 후 수술 결정. 비포 좌우 턱 길이 차이 교합 틀어짐. 애프터 정면 대칭 개선, 치아 물림 정상화. 환자 후기. 사진 찍을 때 고개 안 돌려도 돼요. 18. 그럼 나도 수술이 필요한가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악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대표적 경우. 앞니가 아예 안 닿는다 개방교합. 아래턱이 너무 튀어나왔다 주걱턱. 윗턱이 너무 돌출됐다 돌출입. 입이 자연스럽게 안 다물어진다.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비대칭. 교정 치료를 해도 물림이 잘 안 맞는다.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턱이 자주 아프다. 위에 해당되면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기능적 불편함과 외모 스트레스가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예요. 예를 들어 주걱턱이라도 씹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얼굴에 불편함을 못 느낀다면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전문의의 진단과 본인의 삶의 질 판단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19. 나에게 맞는 결정 어떻게 할까? 이 수술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의 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수술을 결심한 사람들의 공통점. 외모보다 기능 개선이 최우선. 충분한 상담과 정보 습득 후 결정. 수술 후 삶의 질 향상을 기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할 의지가 있음. 결정이 너무 어려워요. 혹시 후회한 사람도 있나요? 사실 수술 후 붓기나 회복 기간 때문에 초기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치료가 마무리되고 나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 진작 안 했을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 이런 얘기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들어요. 단, 충분한 상담 없이 예뻐지고 싶어서만 수술하는 건 위험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몸과 마음의 준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20. 마무리하며 외모의 변화, 삶의 변화. 박교정 수술은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음식, 말하기, 표정, 자신감. 전반적인 삶의 질을 바꾸는 수술이에요. 물론 누구나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고민과 상담이 필요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내 얼굴이 늘 스트레스였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턱뼈가 더 건강해지길, 그리고 여러분이 더 당당하게 웃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럴 서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